오늘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소식은 사람이 직접 탈 수 있는 골판지로 만든 비행기인데요. 피터 스리폴이라는 미국의 유튜버가 만든 건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좀 특이한 비행기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골판지로 비행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꽂혀서 도전했다고 합니다. 스펙부터 보면 비행기 부품의 95%가 골판지입니다. 날개 2개 합쳐서 무게가 약 20kg인데 일반 초경량 비행기 날개가 6에서 7kg 정도인 거 생각하면 3배 가까이 무거운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골판지로 만든 날개가 테스트에서 거의 아니었다고 하니까 구조 자체는 제대로 잡힌 거죠. 배터리랑 모터까지 장착한 전체 중량은 약 68kg이라고 하네요. 추진은 전동 모터 2개로 하는데 배터리랑 모터 모두 RC 비행기용 부품을 그대로 가져다 썼고 조정도 무선 RC 컨트롤러로 합니다. 계기판은 피자 박스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고도계랑 속도계까지 다 넣었다고. 아무튼 골판지가 압축에 약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날개 안쪽 고래 방향을 수평으로 배치하고 하중이 집중되는 부분에만 합판 조각을 박아놓는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실제 테스트에서는 땅에서 몇 미터 뜨는 데는 성공했는데 시속 32km로 비행하다가 얼마 못 가서 나뭇가지에 걸렸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했던 첫 비행이 12초였는데 그것보다도 짧다고 하네요. 아무튼 후속 영상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세상에는 진짜 멋진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달걀 모양의 마우스인데요. 영국 스타트업 넥스트엑시스 디자인이 만든 오보입니다. 크기가 48에 61mm, 실제 달걀이랑 거의 똑같고요. 아무튼 이 제품의 핵심은 책상 위에서 밀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손의 쥐인 상태에서 기울이면 커서가 움직이고 탭으로 클릭, 스와이프로 스크롤하는 방식입니다. 내부 센서가 손의 기울기와 방향을 실시간으로 잡아내서 책상 위에서도 되고 공중에서 들고 써도 된다고 하네요. 배터리는 최대 80시간에 어떤 OS든지 전부 드라이버 없이 바로 연결됩니다. 가격은 약 16만 5천원 정도인데 고정밀 작업에서는 아마 기존 마우스를 함께 써야 할 것 같고 사용하려면 적응도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지만 왠지 신기해서 한 번쯤 써보고 싶은 느낌이네요. 다음 소식은 배터리 없이 작동하는 드론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엔지니어 루크 마시모 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드론으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번엔 태양광만으로 날 수 있는 드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구조부터 보면 배터리 없이 태양광 패널에서 나오는 전기가 바로 모터로 직결되는 방식인데 프레임은 탄소 섬유 18인치 X자형이고 여기에 초소형 태양광 패널 27개를 얹었습니다. 모터는 드론용 초경량 브러시리스 모터에 프로펠러를 달았고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모터선을 프레임 안쪽으로 통과시키고 비행 컨트롤러는 X자 교차점 정중앙에 고정했어요. 그런데 배선 작업 중에 고양이가 패널 하나를 건드려서 출력이 약간 줄어든 상태로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는 불안정하기는 해도 비행에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루크 본인도 현실적인 응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는데 글쎄요, 조금만 고민해보면 뭔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은 사람 손처럼 움직이는 로봇손인데요. 제스처 플랫폼스의 개발자 윌리엄 린이 만든 HW1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만들거나 연구하고 싶은 개발자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인데 문제는 이런 수준의 로봇손이 그동안 수천만 원짜리 산업용밖에 없었거든요. 윌리엄 린도 연구 중에 똑같은 벽에 부딪혔고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핵심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굽히고 벌어진다는 건데 손목까지 포함해서 관절이 19개에 10가지 동작을 각각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약 480g에 골격은 탄소 섬유고 손목 같은 주요 관절은 알루미늄 기어를 사용한대요. 컴퓨터에 연결해서 직접 제어하거나 AI로 동작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고장나면 육각면치 하나로 직접 수리도 가능하다고. 단점은 개발자 본인도 인정했는데 물건을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 직접 감지하는 센서가 없어서 모터 전류량으로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현재 킥스타터에서 약 130만 원인데 저는 진짜 쓸 일이 없는데도 왠지 갖고 싶어지네요. 다음 소식은 직접 만드는 카메라 키링인데요. 슬로베니아 디자이너 마테이 나히갈이 만든 키메라입니다. 이게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3D 프린팅 파일을 판매하는 거라서 파일을 사서 직접 프린트하고 조립하는 DIY 제품이에요. 부품은 3D 프린팅된 파츠 5개, 시드 스튜디오 메인보드, 그리고 소형 리포 배터리랑 버튼, LED까지 부품 4개가 전부인데요. 프린트 1시간, 조립 1시간이면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동은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촬영 후 마이크로
SD에 저장되고 버튼을 2.5초 홀드하면 카메라가 자체 와이파이를 생성해서 폰 브라우저로 갤러리가 바로 열립니다. 해상도는 3메가픽셀에 대기 전력이 10마이크로암페어라서 열쇠고리에 달고 몇 주씩 방치해도 배터리가 유지된다고. 외형은 4가지 모델 중에 고를 수 있고 파일이랑 부품까지 하면 제작 비용은 대략 6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은 소셜미디어가 아예 안 되는 스마트폰인데요. 코모도어라는 브랜드가 만든 콜백 8020입니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코모도어 64라고 1982년에 나온 8비트 홈컴퓨터인데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개인용 컴퓨터 중 하나였어요. 그 브랜드를 유튜버 페리프랙틱이 되살린 건데요. 아무튼 구조부터 보면 Y2K 스타일의 플립폰이고 OS는 리눅스 기반 운영체제인 세일PC를 사용합니다. 안드로이드 앱을 99% 실행할 수 있어서 왓치 앱이나 스포티파이, 우버는 되는데 대신 소셜미디어와 웹브라우저는 시스템 레벨로 차단돼서 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메인 화면은 3.25인치인데 터치스크린은 기본적으로 비활성이라서 T9 키패드가 주 입력 방식이고 후면 소형 화면에는 시간, 배터리, 신호만 뜨는데 70년대 코모도어 계산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교체시계, 카메라는 48메가픽셀 소니 센서를 썼고 FM 라디오랑 코모도어 64 게임과 SID 칩, 링톤도 내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요즘 보면 이런 세컨폰 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다들 번호를 2개를 쓰는 건가요? 다음 소식은 신용카드 크기의 리눅스 컴퓨터인데요. M5 스택이라는 스타트업이 만든 카드피터 제로입니다. 리눅스는 윈도우나 맥 OS처럼 컴퓨터 운영체제인데 개발자들이 주로 쓰는 오픈소스 시스템인데요. 그걸 84의 54mm 케이스 안에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구조부터 보면 안에 라즈베리파이 컴퓨터 모듈이 들어가고 쿼드코어 프로세서에 램 512MB, 여기에 1.9인치 화면, 46키 미니 키보드, 마이크, 스피커, 1500mAh 배터리까지 전부 본체 안에 들어가 있고 HDMI로 외부 모니터 연결도 됩니다. 버전이 2가지인데 풀 버전은 8메가픽셀 소니 카메라와 32GB 마이크로 SD까지 포함이고 라이트 버전은 카메라와 IMU, 마이크로 SD를 빼고 가격을 낮춘 구성이네요. 원조 카드피터가 2023년에 나온 이후로 커뮤니티가 꽤 크게 형성됐는데 커뮤니티에서 만든 프로젝트들이 각각 5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됐을 정도입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손바닥 위에서 SSH 접속하고 파이썬 돌리는 게 된다는 게 아직까지는 좀 신기하긴 하네요. 다음 소식은 화분에 꽂는 다마고치인데요. 솔리드테크라는 회사가 만든 센소라는 제품입니다. 구조는 크게 2파트인데요. 흙에 꽂는 센서 부분이랑 거기에 붙이는 디스플레이예요. 센서는 토양 수분을 초당 900번 측정할 수 있고 빛의 색이, 온도, 영양소 수준도 같이 잡아낸다고 합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바로 픽셀 캐릭터로 표현되는데 물이 부족하면 캐릭터가 힘을 잃고 잘 관리하면 다시 활기를 찾는다고. 지원 식물 종류는 약 12,000가지에 퀘스트도 있어서 미션을 완료하면 보상도 있고 앱에서는 식물 사진으로 어떤 종인지 인식할 수 있고 음성으로 물어보면 질병 진단이나 케어 조언도 해준다고 합니다. 배터리는 한 번 충전에 최대 2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센서 길이가 3종류라 작은 다육이부터 큰 화분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네요. 이야, 이제 식물도 AI가 관리하는 시대인데 앞으로 농작물 관리까지 AI가 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숨쉬는 걸 훈련하는 기기인데요. 도조 헬스라는 미국 스타트업이 만든 도조 에어입니다. 여기가 진정성이 있는 브랜드인 게 철인 3종 경기 세계 기록 보유자를 최고 퍼포먼스 책임자로 영입한 곳인데 CES 2026에서 킥스타터와 구글이 함께 주목한 제품 중 하나로 공개됐습니다. 구조부터 보면 입에 물고 숨을 쉬면 흡기량이나 폐활량이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방식이에요. 원래 이런 측정은 병원에서 폐활량 검사할 때 쓰는 장비로만 가능했는데 그걸 손바닥 크기로 만들어서 블루투스로 앱이랑 연결한 겁니다. 앱에서는 내가 숨을 얼마나 깊이 들이쉬고 내쉬는지 수치로 볼 수 있고 목표에 맞는 루틴을 골라서 세션별 변화를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 범위는 운동 회복, 스트레스 관리, 수면 개선 같은 방향으로 나뉘어 있는데 호흡을 숫자로 본다는 게 신기하긴 한데 좀 낯선 느낌도 있네요. 근데 입으로 호흡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었나요? 다음 소식은 화면이 없는 스마트 안경인데요. 비튜어라는 XR 글라스 회사가 만든 헬릭스입니다. 이 제품이 엔비디아와 협업해서 만든 산업용 AI 안전 안경인데요. AWE 2026 증강현실 분야 최대 행사에서 이번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구조부터 보면 렌즈는 완전히 투명하고 디스플레이가 없는 대신 12메가픽셀 1인칭 카메라와 마이크 4개가 달려 있어서 착용자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실시간으로 AI가 같이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AI는 작업자가 보는 화면을 같이 보면서
들려오면서 귀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전 가이드와 경고를 전달하고 작업 내용 전체를 자동으로 기록을 하는데요. 공장, 실험실, 의료 현장처럼 두 손이 항상 바빠야 하는 곳을 타깃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스마트폰 없이 와이파이로 AI에 직접 연결되고 렌즈는 도구 없이 교체도 가능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배터리인데 완충 기준으로 60분 조금 넘게 사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안전 인증도 아직 진행 중이고 개선할 점이 좀 많아 보이기는 해도 산업 현장에서 AI가 옆에서 같이 보면서 알려준다는 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 안경 중에서는 제일 실용적인 방향인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 머리에 CD 플레이어를 얹는 헤드폰인데요. 이 제품을 퍼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디스트로키드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원을 유통하는 플랫폼을 만든 창업자인데 쉽게 말하면 뮤지션들이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에 음원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무튼 이분이 취미로 이상한 헤드폰을 만들어 온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엔 헤드폰에 CD 플레이어를 통째로 넣었습니다. CD 플레이어는 차량용 카 오디오에서 가져왔는데 앞면 로딩 방식이라 이마 바로 위에서 CD를 넣고 뺄 수 있고 헤드폰 양쪽에 CD를 추가로 보관할 수 있는 스핀들이랑 CD 케이스 보관 공간까지 있네요. 그리고 충전식 배터리팩이 내장돼 있어서 몇 시간은 쓸 수 있고 다만 무게가 상당해서 본인도 한 번에 30분 이상 착용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 같네요. 다음 소식은 벽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조명인데요. 미러랩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만든 더 미러입니다. 여기가 지금까지 레드닷이나 굿 디자인 어워즈를 수상한 곳인데요. 아무튼 이 조명의 구조가 광원이 분당 1회전 속도로 천천히 돌아가면서 유리 렌즈를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렌즈 안에 미세한 패턴과 질감이 새겨져 있어서 빛이 렌즈를 통과하는 순간 굴절되면서 벽이랑 천장, 바닥에 계속 변화하는 패턴을 만들어내는데 렌즈는 6종이라 교체가 가능하고 나사 우주 이미지나 일몰 그리고 야간 도시 항공사진 같은 데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분당 1회전이라는 속도도 의도적으로 설계된 건데 너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존재감은 유지할 수 있는 속도라고 하네요. 가격은 플로어 램프가 약 99만 6천원, 테이블 램프인 미니 버전이 약 69만 4천원이라는데 가격은 좀 비싸기는 한데 방에 두고 먹 때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